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논평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우리 서울 시민들이 정말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중도 확장성 등 많은 장점을 갖고 있지만 이번 서울시장 보선은 제1야당 후보와 민주당 간 한판 승부로 치르는 것이 승리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4.7 재보선은 평일에 치러지기 때문에 조직을 통한 동원력이 승패의 큰 변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조건은 차치하고라도 3석의 국민의당 후보와 102석의 국민의힘 후보 간에는 조직력 면에서 너무나 현격한 격차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1야당의 5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순리이고 상식이 아닌가 합니다. 당초 오늘까지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했으나 응답률이 높아서 하루 만인 어제 조사를 모두 완료했다고 합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한 서울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요. 일견 흥행에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측이 합의를 해서 여론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하지 않았는데요. 비공식적으로 흘러나온 얘기는 적합도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4.5% 앞섰고 경쟁력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3.3% 앞섰으나 합산한 결과 오 후보가 1.2% 앞서서 야권 단일 후보를 거머쥐었다고 합니다. 당초 각종 여론조사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던 오 후보는 지난 4일 당 후보 경선에서 나경원 후보를 뒤집기로 이긴 뒤 상승세를 타면서 막강한 안철수 후보까지 물리치는 역전 드라마를 연출했습니다. 제1여당 후보라는 프리미엄과 정권 심판론으로 기운 서울 중도층의 전략적 선택이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합니다. 대권까지 포기하면서 서울시장에 올인한 안 후보로서는 애석한 패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초 양측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안 후보는 조사 결과 발표 후 승복을 선언하고 오 후보의 당선을 위해 열심히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서 함께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놓겠다고도 다짐했습니다. 오 후보도 안 후보에게 정권 심판 선거에 저의 손을 잡아달라고 안 후보 측에 적극적인 선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많은 국민과 서울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야권 후보 단일화가 마침내 성사되었는데요. 남은 과제는 본선에서 승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일화가 이루어지기 전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10% 내지 15% 이상 이기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역대 선거 결과를 보면은 야권 후보가 15% 이상 앞서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10년 서울시장 선거 때도 당시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가 민주당 한명숙 후보를 여론조사에서 15% 이상 앞서면서 낙승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0.7%의 간발의 차이로 이겼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보선은 내년 대선 전에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사활을 걸고 총력전을 펼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지면 문 대통령은 사실상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하고 내년 대선에도 빨간불이 켜집니다.
민주당은 벌써부터 조직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서초구 한 곳을 제외하고 24개 구청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의원, 구의원들도 강남 3구를 제외하고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직력을 바탕으로 여권은 지금 엄청나게 돈을 뿌려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합법을 가장한 금권, 관권 선거, 현대판 고무신, 막걸리 선거가 기승을 부릴 태세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외에 박영선 후보는 서울시민 전원에게 10만 원짜리 디지털 화폐를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서울시가 느닷없이 취약계층 지원과 소상공인 무이자 대출 등을 명목으로 선거 전에 무려 1조 원을 풀겠다고 나섰습니다. 25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가면 어떤 기기묘묘한 마타도 흑색 선전이 터져 나올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현재의 지지율이 조금 높다고 결코 낙관하거나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선거함 뚜껑을 열 때까지 한치의 방심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선거판의 진리입니다. 최후 승리를 위해서는 첫째, 안철수 후보 측과 화학적 결합을 위해서 오 후보가 손을 내밀고 적극 포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안 후보가 승복을 선언했지만 경선 과정에서 감정의 앙금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안 후보 지지자들의 섭섭함도 있을 것입니다. 오 후보가 모두 포용하고 감싸서 단일 대우를 형성해야 할 것입니다. 안 후보를 지지하는 중도층, 젊은 진보층을 얼마나 흡수하느냐 여부가 본선이 어려운 선거가 될지 쉬운 선거가 될지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연대입니다. 윤 전 총장이 머지않아 정치 참여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재 윤 전 총장이 어느 정도 4월 재보선에 영향력을 행사할지는 알 수 없지만 야권 후보가 단일화된 상황에서 윤 전 총장도 보선 이후 전개될 전국을 감안한다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서울시장 선거에서 보수가 패한다면 내년 대선도 가망이 없습니다. 보수가 괴멸된 상황에서 윤 전 총장이 야당 후보나 제3 후보로 나선다고 성공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보선에서 이겨서 정권 교체의 대안 세력 내지 대안 정당으로서의 입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보선에서 아무 역할도 하지 않고 있다가 오 후보가 당선된 뒤 숟가락만 들고 덤빌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는 윤 전 총장이 어느 수준, 어떤 방법으로 오 후보를 지원할지 여부만 남아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오 후보도 윤 총장 측과 소통의 창구가 있다고 밝힌 바 있으니 서로 윈윈하는 차원에서 든든한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윤 전 총장은 지금 윤석열 신드롬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40% 안팎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민주당 선대위원장을 거의 2배 내지 3배 수준에서 멀찌감치 따돌려 놓고 있는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입니다. 오 후보와 윤 전 총장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환상의 트리오를 결성한다면 보선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권의 조직과 자금 공세를 무력화할 카드는 윤 전 총장의 전폭적인 지원을 얻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내곡동 땅 문제를 비롯해서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큰 선거판은 작은 말 실수나 흑색 선전 하나로 승패가 갈리는 경우가 흔하게 일어납니다. 이해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김대엽의 병풍 공작에 무너진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김대엽은 나중에 거짓으로 판명이 나서 감옥 생활을 했지만 그런다고 선거 결과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과 박영선 후보 측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내곡동 땅 문제는 이미 투기나 특혜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LH 땅 투기에 대한 민심의 분노와 역풍을 상쇄시키기 위해 민주당은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내곡동 땅 문제를 비롯해서 치열한 네거티브 공세를 펴므로써 지지층을 결집하고 진영 싸움으로 몰고 가는 전략을 펼 것으로 관측됩니다. 따라서 예상되는 여러 가지 리스크를 점검해서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는 일은 사전에 철저히 차단해야 합니다. 아울러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말이 있듯이 수비 위주보다는 박영선 후보 측의 여러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공격하고 이슈를 선점하는 공세적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 후보나 국민의힘 측 노력과 함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깨어있는 우리 서울 시민들의 현명한 선택입니다. 서울 시민 모두가 이번 서울시장 보선이 갖는 중차대한 의미를 충분히 인식해서 심판의 회초리를 들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